이준석 웃음 피 점점점을 남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약간 김광진의 편지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끝인가. 예. 이런 글을 남기고 급기야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대 결심하는 거냐 사퇴냐 뭐 했는데 이 심리학과를 3년 넘게 다니신 김민아 전 심리학도가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 심리는 무엇입니까? 심리. 네. 그 심리 뭐냐? 그 김태형 소장보단 나을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회 심리여도 그거 사회 심리 아닌데 왜 정치 심리. 왜 그러고 다닙니까? 나의 심리. 예, 아, 자기 심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님 또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서 본인의 심리를 좀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보시죠. 아니,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 왜 나라면 네. 저 사람이 나라면 저기다가 왜 저렇게 쓸까 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내가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거든요. 대표로서의 노력. 예를 들면은 내 마음속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난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근데 뭐 아무튼 현실은 뭐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나 대표 역할도 해야 되고 정권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지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대립은 없고 또 갈등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수습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할 말은 하고 이래 왔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예? 아, 인간 취급 못 받았다 윤석열한테. 아니 계속 그러잖아요. 뭐 거의 뭐 아니 이거는 패싱하고 막 일정 연락 안 주고 막 어떤 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무시당했거나 뭐 탄압당한 게 아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다.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쓴 거죠. 뭐라고 쓴 거냐? 이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쓰고 뭐 이모티콘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인터넷 용어잖아요. 네. 나로 돌아간다. 이제부터 나로 본질적인 나로 돌아간다. 본투미. 네, 대표 뭐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원래 이준석. 네, 내 이준석이 내가 뭔지 보여준다 이제부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는 그 앞에 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빠진 거네. 이제 역할놀이는 그만. 그렇다면 역할놀이까지는 무슨 역할놀이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로서 뭘 하고 필요 없다. 난 이준석이다. 다 벗어 던지겠다. 네, 난 이준석이다 김수현 이제부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 어제 제가 그걸 이제 계속 SNS로 봤는데 처음에 시작된 거는 그거였어요. 그 어떤 모 인사가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익명의 핵심 관계자로 언론에 등장해서 윤핵관. 얘기를 윤핵관. 하면서 네. 윤핵관이라고 다 퍼져 있죠 지금 또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그 인사가 한 말이 핵심은 그거예요. 윤석열은 박근혜 문재인처럼 김종인에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굉장히 격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김종인이 그 보도를 봤으면 굉장히 노했을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예 다 그냥 강을 건너는 거다. 다리 다 끊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그 인사를 특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윤핵관으로. 네, 윤핵관이 누구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짐작하는 게 뭐 혹시 장제원이냐 뭐 김모 씨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장신 맞죠? 맞습니다. 야, 요거는 유튜브니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씨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장 씨가 실제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꼭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모티콘? 네. 참고로 이 이모티콘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눈웃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요거. 요건데 왜 Q가 아니냐? 왜 P냐? 해가지고 또 별의별 해석이 P가 뭘 의미한다. 피바다다. 예,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저한테도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P가 이 뜻 아니냐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나가셨다 하지 마라 했어요. 어쨌든 이제 엄지를 내린 걸로 치겠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3부작으로 나간 거죠. 3부작으로 말이 점점 짧아지고 이제 없어지는 과정인데 킬빌 3부작처럼. 그렇죠. 네. 1부작에서는 그 기사에 대해서 공작질이라고까지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걸 봤을 때 그 흐름을 타고 어제 한잔 하신 게 아닌가. 한 잔 누구랑 했다? 아까 대기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취중 포스팅을 할 경우에 누군가가 와서 나무라고 쯧쯧쯧 하면서 뭐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한 분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제가 오늘 그분을 또 만납니다. 만날 일이 있어서 꼭 물어봐 한번 주십시오. 여쭤보도록 그분께 하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십시오. 자, 어쨌든 근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당대표 패싱 논란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선거 되면 원래 대표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패싱 당한 게 기분 나쁜 거를 같이 표출하고 네. 라디오에 나와서는 어제는 이제 급기야 김종인은 이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가 됐다라는 자꾸 소얘기를 얘기까지 하고 김병준의 지휘력은 검증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자당 후보를 디스하는 대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그 경계를 지난주에 타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김 빠지고 이제 이도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김 빠지고 네. 입 빠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종인이잖아요. 네. 자기 사무실도 있고 네. 대한발전전략 모시기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노원으로 돌아가면 되죠. 이준석은 대표직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이준석은 남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항을 뭐 나름대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출구는 저항을 시작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어제 술 먹고 썼는데 왜 이렇게들 난리신지 이렇게 오늘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뭐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거면 여기까지입니다까지 썼는데 다시 네. 돌아가기 좀 약간 그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아니 어제 술 먹고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술 먹고 오늘 인터넷은 여기까지입니다 썼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과대망상 과대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해장이 안 돼갖고 일정도 취소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숙취였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싸울 거다. 그러면 일생일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예, 그렇게 싸워야 돼요. 숙취 태강론이 하나 있고 미안하다. 근데 아까 이제 술을 먹은 걸로 좀 전제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닐 안 수도 먹을 있습니다. 수도 아닐 있잖아요. 수도 근데 있습니다. 안 먹었으면 일 더 커질 겁니다. 맨정신에 저도 이제 가끔씩 SNS에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 술 먹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 맨정신. 맨정신에 전쟁하자는 뭐 얘기. 자기 고백입니까? 나 맨정신에 욕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좀 감싸주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아예. 술을 안 먹는데도 이런 얘기 다 떠들고 다니잖아요. 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공당의 대표고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기면 당연히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선대위를 둘러싼 구도 문제로 당연히 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걸 알고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뭐 정치적인 수가 여당 대표인데 자기가 막 울컥해갖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금 노리는 건 뭐라고 봅니까? 아까 일생일대의 전초라고도 했는데 노리는 거요? 뭐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을 위한 충고 중국 그만해라. 뭘 그만합니까? 그 싸울 거면은 정말 이준석 정치를 다 걸고 싸워야 된다. 뭘로 싸우는 거야? 싸울 네? 거면 뭘로 이 싸워요? 대선 망칠 각오를 하고 이 정권 교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런 대선 나는 인정 안 하고 따로 신당을 차리든지 난 팸코로 돌아간다. 무슨 뭐 이대남당을 차리든지 뭘 하든지 뭘 그런 거를 해야 된다. 남성의 당, 네. 여성의 당의 그렇죠, 네. 그 미러링 남성의 당. 예, 젊은 남성의 당. 예, 젊음의 그러면 힘.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 패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홍보미디어 본부장을 맡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제일 기분 나빴던 건 이수정 영입이다. 그게 뭐 그 어제 있었던 사건은 그거잖아요. 그게 뭐 제일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모든 게 종합적인 거죠. 자기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준석 얘기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완전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다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 내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본때를 보여줄 그 수단과 방식이 없고 오히려 어설프게 칼을 요만큼 꺼내면은 오히려 역공당해가지고 지금 대표직을 유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직을 유지를 못하면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이걸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 역할을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준석 어떻게 합니까? 노원구 가가지고 선거 준비하고 이런 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최단 시간 동접 2,500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얘기나 하는데 이렇게 참고로 올해 초에 신년 특집으로 김민하, 이준석, 김수민이 삼형제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셋이 라디오에. 방송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대표 아니면.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표가 됐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월천 대우가 됐고 네. 이제 저만 잘 되면 됩니다. 아니 뒤집어졌죠. 이준석은 대표가 됐고 네. 김수민은 매니저 부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방송사 순회하고 네. 나는 매니저- 어떻게든 자. 뭐 해보겠다고 긴장성 두통에 시달리면서 막 이게- 어디 늦었는지 안 이게 늦었는지 이- 전화 오면 긴장되고 막 이 두 분의 심리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대남의 심리예요. 이게 한남들의 심리라고. 그 생각들을 버리세요. 아, 이대남으로 취급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4대남인데. 자, 이 얘기 해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는 했어요. 당의 뭐 예를 들면 그 정체성, 지금까지 노선과 맞지 않는 인사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데 이게 나는 당 대표가 그 선대위를 이렇게 디스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가 결정타는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임할 때 이수정 교수를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렇다고요? 네. 거짓말. 내 눈 똑바로 봐. 아니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제 이대남의 선봉에 서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이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영입에 대해서 어쨌든 팸코를 포함한 본인 지지층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혹은 그게 결정적으로 돼가지고 윤석열에게 맞서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게 하나 되는 게 없는 이수정 거고. 교수도 이수정 교수가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말했는데. 네, 그러면 와서 윤석열 후보나 누가 와서 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이 대표가 그러면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이러저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수정 교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멋있게 딱 발표를 하는 거지. 내가 접어줬다. 그렇게 그 모양 갖춰가지고 가야지. 아무 얘기도 없고 난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임명했다고 전화 오잖아요. 오늘 어제 인터뷰를 한 이준석 대표가 공작질이라고 얘기했던 그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네. 윤석열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결심하면 누구랑 상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김정은입니까? 뭡니까 그게? 예? 제가 딱딱한 감을 먹다가 이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문제가 최악이에요. 최악. 왜 최악이냐면은 네. 그림이 이런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 이준석 대표랑 다른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고 막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대표님과 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이견이 있으면 그런데 대표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분입니다. 설득을 하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못 이기는 척 그래도 우리 후보님 말씀이니까 제가 제 의견을 접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이수정 교수 영입 이렇게 돼야지.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준석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준석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준석한테 이준석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이준석 열받고 있는데 이준석은 또 거기다 대고 이수정 영입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깔아뭉개고 가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무시하고 이수정 영입은 이수정 영입대로 하고 그거에 하나도 시너지가 안 나고 다 쪼개지는 일밖에 안 남잖아요. 왜 그런 시퀀싱을 만들어 가는지가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문제도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왜 굳이 그렇게 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대목 관련해서 요새 이분도 이제 거의 세상만사 다 끼어드시는 것 같은데 권경영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왜 그러세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고리, 네. 장순실, 장지철 이렇게 나오면서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그 윤캠프의 어떤 포석이 이준석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김종인 영입 불발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제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 핵심 중진들이 판을 망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인데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흑소 그룹들이 다 약간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 전 교수도 그렇고. 깔려면은 제대로 까야 됩니다. 그럼 후보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정권도 보면은 계속 밑에 사람이 잘못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박정희 비판하면은 어른들이 그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이러고 문재인 정권도 사실 잘못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죠. 근데 밑에 누가 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건 후보에 대한 잘못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간에 글쎄 나오는 얘기는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 일시켜보고 나서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람 인정상 또 자기가 기용을 해본 이상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게 오히려 아들 문제나 이런 게 좀 큽니다. 예, 게다가 그게 음주 문제잖아요. 저쪽 편에 저쪽 편 선수가 음주로 또 음주 이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쪽 편에 같은 문제를 끼고 있고 이러면은 보기가 안 좋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어차피 의원입니다. 본인이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또 부산 지역 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가까이 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걸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 모든 것이다. 저는 장제원, 권성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순실, 장지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비선 이런 거. 그러면 제가요? 사실 내가 윤근혜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데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좋아했어요? 기억나세요? 뭐 언제? 청문회 때 장모 문제를 꺼낸 사람이 그 장제원 쪽지 꺼내가지고 막 이거 뭐냐고 하던 사람이 장제원인데 언제부터 좋아했냐고요. 그게 어쨌든 기회가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가신화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자기 과거를 묻고 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언제 뭐 강릉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언제 권시성을 가진 옆집 아이를 언제 왜 강릉 사람도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언제 만나서 놀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놀던 아이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검찰청사에서 만났나 그러면 기억이 나. 그러니까 네 뒤통수를 보니까 그때 11살이던 그 권성동 뭐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뭐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이제 깔아뭉개고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정말 존중해야겠고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 가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신화된 사람들이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돼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이준석 대표 저 조그만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그렇게 얘기했대요 윤석 대표가.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깜짝 놀랐네. 여기서 월천 대우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월 2천 대우가 되느냐 기로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왜죠? 요걸로 더 뜰 수도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천이 아니고 저는 100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밑에 말이 꼬이네. 중진들이 네. 윤 후보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제가 너무 정치인들을 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용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조카 교제살인 변호를 나는 에는 도저히 합류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수준이 있는 워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2030에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이대남들이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대녀들한테 공을 들이는데 사실 이 문제에 굉장히 진저리 하는 이제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후보 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는 악당도 변호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내가 가족 중에 유일한 변호사라서 변호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의 문법에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나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대장동 이후에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처음 나온 네. 얘기는 아니죠. 있었던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페이스북에 써갖고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올 거였다 이것은 어차피 화제가 될 얘기였고 그래서 잘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 해도 될 얘기를 자꾸 쓰고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중에는 아마 좀 김을 먼저 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을 좀 빼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얘기도 맞는데 뭐 변호사인데 뭐 변호 못하냐 이 얘기도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옛날 일이고 하니까 또 옛날이어서 또 잘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옛날에 그런 이 흉악범을 변호를 했고 그 흉악범을 변호한 논리가 아주 고약한 논리였다는 거죠.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이 전형적인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가해자 옹호 논리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리고 뭐가 심신미약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왜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하는 것처럼 왜 저 집안은 저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로 되는 건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 치고 그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뭐 데이트 폭력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선거용 워딩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필요한 거죠. 첫째로 여성의 그런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 그런 여성의 위협을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서 법과 제도와 공권력이 아무것도 사실 못하고 있는 듯한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스토킹 네, 피해를 받던 여성이 사례도. 그 여성은 해야 될 걸 다 했어요. 신고도 하고 뭐 이 법원의 조치도 취해주고 스마트워치도 누르고 죽는 거를 못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끊임없이 진정성을 증명해야 된다. 이 문제에선 탈출할 수 있는 거겠죠. 김순평 여기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워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흉악한 사건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 시켜놨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막 벌을 받고 있어요. 뭐 반성문도 쓰고 징계도 먹고 화장실 정서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조회 시간에 올라가서 큰절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다는 말이 제가 뭘 잘못했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때려놓고는 사람을 때려놓고는 그냥 친구들과 잘못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얘기하면 사이가 나빴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확 다운시켜서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거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했었던 계속 큰절하고 눈물 흘리던 행보하고 또 대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를 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좀 잘못이라든지 논란 이런 것들을 다운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이것으로 비춰지면은 결국에 또 대중이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좀 벗어나야 될 것이 결국에 뭐 여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스캔들이나 루머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과 연루돼 있어요. 뭐 상대방 분쟁의 상대방이 여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사실 총체적으로 벗어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각계 여성 인사들을 지금 영입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저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었어요. 예능 프로에 같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그걸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둘이 굉장히 사이 좋아요. 예, 근데 그걸 너무 또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좀 역으로 벗어나게 된다, 달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아마 이재명 주변에 여성 그 동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과의 좀 관계, 일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도 나름 방법이 될 거다. 근데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워딩은 제가 볼 때는 뭐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알려진 사건이고 당연히 그 얘기하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 밝혀질 일이었고 그리고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썼거든요. 네. 그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썼다는 거는 그게 이제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게 된 나의 그러면 잘못된 인식은 뭐였느냐 그런 것들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배우자는 제가 어제도 뭐 JTBC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배우자분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훨씬 훌륭하다. 아니 이미지가 괜찮으셔요.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언어가 정치에서 중요한 게임이지만 예를 들면 여성계나 여성 당사자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게 너무 상황을 말하자면 축소 왜곡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충분히 100% 동의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살인 사건인데 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으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트 폭력도 나쁜 겁니다. 데이트 폭력도 나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교제살인 이거 이제 뭐 교제살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세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언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했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결국 거기에 이제 지금 발목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언어를 어떻게 써야지 내가 이긴다 이게 아니라 좀 그 문제 전반에 대한 감수성을 좀 갖추는. 그래서 네.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이유로 썼지만 그게 왜 잘못됐는지 당신들의 지적은 이런 지적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도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켓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구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